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자, 오늘은 우리가 이제, 명학정설 상권 중에서, 5번째 강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천간과 지지에 대한 이제 설명을 드리려고 그러는데, 요 간지 성체론, 간지 채성론이다. 그래서 간지 자체의 그 천간이면 천간, 지지면 지지, 각 개체에 대해서 세밀하게 우리가 알고 들어가야 된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이게 천간과 지지가 또 어떤 경우는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천간과 지지가 어디서 만들어진 건가? 그 원료가 어디서 온 건가? 그걸 모르는 사람들이 많아요. 역학 강의하는 사람 선생들이라도 몰라. 근데 원래 이것은 바로 어디서 온 거냐 하면 우리가 그 명학정설 상권에 보게 되면은 거기 그림이 있는 것이 있는데 14페이지에 여러분들이 보시게 되면 8절에 8궤와 64궤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보면 왼쪽에 있는 선천 8궤도가 있고 오른쪽에 있는 후천 8궤도가 있고 그렇죠. 예. 그래서 왼쪽에 있는 선천 8궤도에서 천간이 나오고 오른쪽에 있는 후천 8궤도에서 지지 12자가 거기서 나오는 거예요. 그 원리에 의해서 그것이 나와요. 그랬는데 이런 것이 어떤 사람은 뭐 역학을 뭐 한 4, 5년, 3, 4년 배웠다고 그러는데도 주역이라는 책 이름도 몰라. 그 주역이요? 주역이 뭐예요? 대관자 그러고 있어. 그거 대관자 어디서 배운 거예요, 역학을? 귀신이 하는 거래요. 귀신이 가르쳐 주는 거래? 그렇게 얘기하더래, 역학하는 사람. 아, 참. 그 사람들은 귀신하고 통하는 사람들이네? 대단한 사람들이요. 그래서 이게 모든 것이 바로 8궤에서부터 나온 것이다. 8궤. 선천 8궤에서. 그래서 선천 8궤는 바로 천간 10개가 거기서 형성이 된다. 그래서 이 천간이라는 것은 바로 오행 제천유행직이다. 즉 오행이 바로 하늘에서 운행하는 길을 천간이라고 그런다. 그래서 하늘의 줄기가 되는 것이다 이런 얘기죠. 천간은 이 간자는 먼저 이 줄기 간자 쓰는 걸 말씀드렸었죠. 요거에 여기 글자를 따온 것이다. 그래서 이거는 방패간이 아니다 이런 얘기예요. 원래 이 글자는 방패간자거든. 방패라는 건 뭐예요? 전쟁을 할 때 싹 막아서 이렇게 탁 한 거 이렇게 화살을 막는 그걸 방패라고 그러는데 그것이 아니고 줄기간이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이것은 천간은 바로 하늘을 운행하는 기인데 나무로 말하면 이 줄기와 같은 것이다. 줄기. 그리고 이제 지지는 바로 옆에 붙어 있는 가지와 같은 그런 의미를 가져서 지지라고 그런다. 그러니까 이 지지는 바로 이 지자는 이자에서 따온 거예요. 이게 가지지자거든요. 가지지자에서 요거만 따온 거예요. 그래서 요것은 바로 천간지지라는 이름을 이제 옛날 사람들이 이렇게 붙였는데 요 천간은 바로 하늘에서 운행하는 기인데 요것은 바로 몇 개가 되느냐 하면 10개가 된다. 10개가 돼서 이 10개는 갑을병정 무기경신 임계 이렇게 5개씩 그 중에서 5개는 양이 되고 5개는 음이 되고 음과 양으로 이렇게 구분이 됩니다. 이것도. 그래서 이제 모든 것에는 음과 양이 있고 오행이 들어가 있고 음과 양과 오행이 안 들어가는 건 없어요. 모든 만물도 그렇고 모든 사물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전부 음양과 오행의 관계가 되는 것이다. 그래서 이제 천간은 제일 처음에 이제 갑서부터 시작해서 갑, 을, 병, 정, 무, 또 기, 경, 바로 신, 임, 개. 이렇게 이제 10개가 형성이 됐는데 이 중에서 바로 이거는 이 갑은 바로 양이 되고 병도 양이 되고 무도 양이 되고 임도 양이 된다. 그래서 이제 갑병무경임은 바로 양이 되고 을정기신계는 바로 음이 된다. 이렇게 음양이 여기서 나눠지고 그 다음에 이제 목과 요거는 바로 목이 되고
요거는 바로 화가 되고, 요거는 토가 되고, 요거는 바로 금이 되고, 요거는 수가 되고. 그래서 음양과 오행이 갑을병정 무기경신임계에 전부 붙게 되는 것이다. 이런 것들이 바로 역학을 하는 하나의 기본 골격이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중에서 제일 첫 번째 요 간목. 간목. 바로 이 간목이라고, 이제 목이니까, 그래서 이것을 간목이라고 그래야 되고, 을을 을목이라고 그러고, 병을 병화라고 그러고, 정화라고 그러고, 무토, 기토, 경금, 신금, 임수, 계수, 이런 식으로 이름을 붙여나갑니다. 그래서 원래는 간목인데, 이 간목은 바로, 근데 이 갑이라는 자체는, 바로 거기 책에 보시면은 자의라는 것이 있습니다. 자의. 그래서 이거는 천간 10개 중에서 제일 첫 번째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무슨 자냐 그랬을 때 첫 번째 천간갑 이렇게 하면 돼요. 여기 있는 거는 전부 천간이니까 이거는 뭐예요? 두 번째 천간을 이렇게 하면 돼요. 모르면 그냥 그렇게 붙이면 돼요, 그냥 이름을. 그렇게 하면 이건 다 해결이 돼요, 그냥. 첫 번째 천간갑, 두 번째 천간을, 이거는 세 번째 천간병, 이런 식으로 하면 돼요, 그냥. 무조건. 그래가지고 옛날에 바로 뭐요? 군대 갈 때 왜? 갑종, 을종, 병종 그랬잖아. 그 순서대로 이렇게 해서. 그래서 갑을병정. 그리고 이제 예를 들어서 책 이름에 권수를 붙이잖아요. 그러면 이거는 바로 갑이다, 을이다. 그리고 이제 그렇게 또 붙이고, 책 이름, 책 권수 같은 거는 권수가 많으면은 바로 천지현황하고, 그 천자문이 있죠. 천자문 순서대로 또 글자를 붙여요. 근데 저기에 가보니까, 경복궁이 있죠. 경복궁에 가면은, 거기에 이제 그 안에 뭐냐면, 그 왕비들이 거처하는 방이 있잖아요. 거기가 있고, 자선당인가? 그 자선당이 있고, 거기에 보면 창고가 쫙 있어. 창고들이 쫙 있는데, 거기에 보면 하늘천, 따지, 이런 식으로 쫙 붙여놨어. 그게 바로 뭐냐면, 제1창고, 제2창고, 제3창고. 우리는 지금은 이제 그런 식으로 하는데, 옛날에 이거는 하늘, 제 첫 번째 창고. 하늘천이니까 아마 그거는 임금님이 뭐 잡숫는 게 번이 들어가 있는지.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땅지자를 써서 천지현황 이런 식으로 쫙 저거를 붙였더라고. 근데 옛날에는 이렇게 이제 책 권수도 이렇게 갑을병정 무기경신임계로 붙이고, 그 다음에 이제 또 이 창고 같은 것도 여기는 갑창고, 을창고 이런 식으로 쫙 붙이고, 그래서 이런 것을 응용을 많이 했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이것은 바로 이 갑옷이라는 또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갑옷갑. 갑옷이기 때문에 이게 갑옷이라는 그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이 갑자는 어떻게 해서 글자가 만들어진 거냐면, 나무를 보면은 왜 나무가 이렇게 봄이 되면은 그 새로운 이 나무가 자꾸 커지잖아요. 이렇게 커지면서 여기가 바로 이렇게 나무 골이 지면서 이게 껍데기가 이렇게 커지죠. 그 껍데기가 벗겨지면서 새로운 껍데기가 나오고 옛날 껍데기가 벗겨지면서 그런 그 형체가 이루어지는 거를 보고서 본따서 만들었다는 거예요. 이 갑자는. 그래서 이건 첫 번째 천간갑. 두 번째는 갑옷이 또 뭐 이렇게 옷을 갖다가 입혔잖아요. 거기다가. 그래서 이것을 또 갑옷갑. 그런 식으로 여기다 의미를 붙이고, 이것은 첫째라는 의미가 강해요. 자, 그리고 이제 한문에서 이 글씨를 쓸 때는요, 언제고 왼쪽을 먼저 씁니다. 왼쪽을. 왼쪽. 좌측이 양이죠. 양이 돼서 그것이 하늘이 되고 첫 번째죠. 그래서 이 갑자는 좌측 이걸 먼저 쓰는 거예요. 이렇게.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렇게 긋는 거를 두 번째 쓰고, 그 다음에 가운데를 이렇게 하고, 이렇게 세 번째로 이렇게 쓴다. 그래서 언제고, 이렇게 왼쪽에 네모가 졌던지 아니면 뭐 그런 것을 글자를 쓸 적에 왼쪽에 있는 변을 먼저 쓰고, 그 다음에는 바로 가로 긋는 거를 그 다음에 먼저 쓰고, 그 다음에 세로 긋는 것을 나중에 쓴다. 그 순서만 알으면 아주 쉽게 이게 쓸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이제 이 갑이라는 이 글자는 바로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고, 이 갑은 바로 하늘을 상징하는 목이기 때문에 크기가 하늘까지 높이 올라가서 아주 큰 나무를 의미를 한다. 그리고 이제 이것은 바로 양의 나무다. 이런. 양목이 되고, 아주 하늘까지 큰 나무들은 바로 나무가 다 크면 어떻게 되죠? 그러면 잘라요. 잘라서 갖다가 기둥을 만든다든지 아니면 저장을 한다든지 이럴 때도 다 잘라서 하거든요. 그래서 사목이라고 그래요. 다 큰 나무를 사목이라고 그런단 말이죠. 사목. 이게 죽은 나무가 아니죠. 사실은 죽어서 죽긴 죽었지만 이것을 잘라서 쓰는 그런 나무다. 자, 그리고 이제 이것은 바로 뭐냐면 이 갑을 갖다가 뭐라고 그러냐면 또 요렇게도 쓴다 이런 얘기죠. 이 갑은 이거와 음이 같거든요. 예. 그래서 이거는 어떤 상자 속에다 이렇게 저장을 해 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나무를 다 자르면 창고에다 탁탁 저장을 해 놓잖아요. 이렇게 크기대로 잘라서. 바로 그래서 이것을 작은 의미로 보면 상자의 의미가 된다. 그렇기 때문에 이 갑은 바로 상자 속에 뭐를 집어넣으면 거기서 뭐가 보이질 않죠. 근데 갑목일주들이 뭐를 감추길 좋아한다는 거예요. 자기 비밀을 안 드러낸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여기 창고에 싹 감춰놓으면 안 보이잖아. 상자 가게에다 딱 집어넣으면 안 보이잖아. 그래서 감추기를 좋아한다. 그래서 이게 오행의 특성에 따라서 이런 작용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이 갑목이 나중에 크게 되면은 바로 뭐냐면 대들보감, 또 이 기둥감. 그래서 이것을 동량지목이라고 그래요. 동량지목. 그리고 이제 큰 인물이 되는 것을 동량지제라고 그러지. 아주 재능이 뛰어나서 큰 인물, 국가의 인물, 나중에 한 국가를 책임질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라, 그런 의미로다가 한다 이런 얘기죠. 그리고 이제 이 갑목은 바로 봄을 상징하는 거죠. 봄을 상징해서 만물의 주제자가 된다. 만물의 주제자. 주제자가 돼서 어디를 가도 갑목은 바로 지가 1등이라고 생각해요. 제가 첫째라고 그러고 1등이라고 생각하고 뭐든지 자기가 해야 되고 자기가 주도자가 돼야 되고 자기가 바로 주체자가 돼야 되고 그런 그 성질이 강하다 이런 얘기죠. 그리고 이제 특히 갑목이 일주 자체가 갑목 일주가 됐을 때 갑목이 강하면 그런 작용이 더 강해요. 그리고 이름에도 갑자를 쓰게 되면 이거는 장남팔자고. 그래서 갑돌이와 갑손이 있잖아. 그 사람들이 바로 뭐예요? 장남 장녀죠. 갑돌이와 갑손이는 결혼을 못했잖아. 왜 결혼을 못해요? 네. 동성동본이라. 동성동본이라 그래. 그렇게 결혼 못하지. 지금은 동성동본도 되잖아. 근데 지금은 되는데 옛날에는 동성동본이라 결혼을 못했다는 거예요. 그 갑돌이와 갑손이가 꽤 오래됐어요. 나온 지가. 그 노래가. 그래서 아마 옛날부터 그런 얘기가 있었을 거예요. 그러기 때문에 그 당시는 결혼을 못했다는 얘기죠. 자, 그래서 이제 이 갑목이 아무리 커도 바로 뭐를 만나야 돼요? 금을 만나야 돼요. 금을 만나야 바로 목이 금을 만나게 되면 과일이 만약 열리면 결실이 되고 결실이 되는 것도 결실이 되는 것도 금 때문에 결실이 되는 거예요. 가을이 돼야 바로 결실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신과 유가 있잖아. 가을에 가을은 바로 신월과 유월이 됐잖아요. 네. 유월이 됐는데 이 신월이 들어오게 되면은 바로 입추 아니에요. 입추. 그래서 이 입추 후에 과일이 열리게 되면 이거는 먹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입추 전에는 과일이 열렸어도 이걸 먹으면 뜰버서 못 먹는다는 거예요. 근데 입추 후가 되면 이 과일이 단맛이 들기 시작해서 가장 단맛이 최고로 많이 드는 때가 바로 요 8월이란 말이에요. 8월이면 과일이 다 익잖아요. 그래서 추석 때 되면은 바로 새로운 과일을 가져 따다가 이 추석을 지내는 거죠. 그래서 8월 16일에 추석을 만드는 것도 옛날 사람들이 이런 원리에 의해서 그런 것을 만들었다는 얘기죠.
그리고 이제 이 8월 달을 지나고 나면 9월이 되죠. 수월이 되면 이때는 바로 서리가 내려가지고 나뭇잎을 전부 다 떨어뜨리는 그런 현상. 그래서 이 9월, 수월에 한로상강이 들어오죠. 한로상강. 그리고 이제 이슬이 내려도 그때는 추워. 아주 추운 찬기가 생겨서, 그런 일이 생기게 된다. 자, 그것도, 그러니까 역학이라는 자체는 미신이 아니고 바로 뭐요? 자연과학이에요, 자연과학. 근데 괜히 사람들이 역학에 대해서 역학을 진짜 잘 모르는 사람들이 역학을 평하니까 이게 문제예요. 왜냐하면 역학을 어느 정도 아는, 그리고 이제 잡지를 만들고 뭐로 만드는 사람들도 역학 전문가가 이걸 해야 되는데 역학 전문가가 이런 걸 안 한단 말이에요. 그 신문 기자들도 기사를 쓰고 방송을 하는 사람들도 역학 전문가가 가서 그걸 해야 돼요. 근데 그 사람들이 안 하니까 그 사람들은 일단 역학은 미신이다. 부정하다, 안 맞는 거다, 이런 식으로 요거를 선입견을 딱 깔고서 본다는 말이에요. 그 색깔을 벌써 이거는 부정하게 색깔을, 안경을 끼고 보니까 부정하게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또 부정한 사람들이, 잘못하는 사람들만 또,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그런 일들이 더 문제가 된다. 지난번에도 어떤 무슨 방송에서 뭐가 나왔었다는데, 거기에서도 또 방송에서 이 역학으로 밥을 먹고 사는 사람들이 또 역학은 안 맞는 거라고 그랬다나 어떻다나 뭐 했다고 보고 와서들 화가 나서들 막 뭐라고 그러더라고. 그걸로 해서 밥을 먹어가면 그걸 안 맞는다고 방송에서 대고 하면 어떻게 하냐고. 우리는 사업 어떻게 하냐 이런 얘기야. 그러니까 제가닥 전화가 오더라는 거야. 선생님 역학은 안 맞는 거라면서요? 그렇게 딱 전화가 오더라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사업에 영향을 미치는 그런 얘기는 하지 않는 게 좋겠다. 자, 그래서 도부의 각용. 그 다음에 이제 칼이나 이런 것들의 그 금해화로 그걸 받아야 뭐가 새로운 결실이 맺어지는 것이고. 그 다음에 활을 보게 되면, 활을 보면 나무에 빨간 바로 태양이 뜬 것 같이 빛이 나죠. 바로 이것은 꽃이 피게 되는 것이다. 그래서 갑목이 바로 병화를 보게 되면 이것을 바로 뭐라고 하냐면 목화통명이라고 그래요. 목화통명. 목과 화가 밝은 빛을 발해서 이것은 바로 문명이다 이런 얘기예요. 문화, 문명. 이 세상을 밝게 만드는 것은 바로 목화통명지상이다. 그래서 사주가 목화통명이 된 사람들이 대개 문화계나 또 이런 쪽으로 가서 학자, 교육자, 이래서 우리 세상을 살기 좋은 세상으로 만들고 밝은 희망을 주는 세상으로 만들게 하는 것이다 이런 얘기죠. 자, 그래서 이제 이 목은 바로 그런데 이제 이게 목화통명이 돼서 좋기는 한데 불이 너무 세면 어떻게 돼요? 나무는 다 불에 다 타버리죠. 그래서 사주를 분석을 할 때 갑목 항목에 보게 되면 적천수에 보면 호마견양의 갑목양내하면 필당분멸이라. 그래서 이것이 화가 들어왔을 때 너무 지나치게 되면 화가 드는데 호는 바로 호랑이 되죠. 호, 인, 그 다음에 말, 오화, 견, 올해가 견이죠. 술이죠. 그래서 사주가 이렇게 인호술 화국이 돼갖고 병화가 뜨게 되면 갑목은 전부 다 목분비해가 된다. 이거 목분비해라고 그래. 이게 나무가 다 타면 채만 남아. 그래가지고 갑목은 죽어버리는 그런 현상이 발생이 되기 때문에 이게 너무 지나치게 강한 것은 좋지 않다. 뭐든지 태과불급은 다 병이다. 너무 지나치게 강한 것, 지나치게 부족한 것 이런 것들은 전부 비용이 된다 이런 얘기죠. 오히려 좋은 역할이 아니라 비용으로 작용하기 때문에 흉하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을목으로 들어갈까요? 자, 그 다음에 을목은 바로 음목이다. 이게 아까 양이었었는데 이것은 음에 해당이 되는 것이다. 그러면서 이것은 음에 해당하는 목이다. 이런 음목이다. 음목이 되고 바로 이 을목은 바로 음목에 해당이 되고 그 다음에 이것은 두 번째로 나타난 거니까 바로 뭐요? 두 번째 천간을 이렇게 하면 돼요, 그냥. 근데 요거는 바로 새을이라고 그래요, 새을. 이게
새 마냥 생겼어. 이거 그림을 잘 그리면요, 새가 돼요, 이게. 새가 된단 말이에요. 새을. 그 다음에 이거는 이렇게 꼬불꼬불해졌죠. 이게 꼬불꼬불해져. 그래서 구불을. 이렇게 이제, 글자를 갖다가 한단 말이죠. 그래서 이거는 마치 뭐냐면 이 을자는 이렇게 이제 땅 속에서 바로 싹이 이렇게 나오잖아요. 싹이 나올 때 흙을, 만약 흙 덩어리가 있으면 이 흙 덩어리를 이렇게 뚫고 나오는 그런 현상이에요. 그래서 을목일주들이 바로 어디 뚫고 들어가는 데는 비상이에요. 이 새치기의 명수예요. 그래서 새치기 하는 데는 아주 명수예요. 새치기. 그래서 아주 이제 사람들이 빽빽하게 많은데 어디 들어가갖고 뭐 할 때 누구를 시키면 을목일주를 시켜. 야, 저기 가서 저거 좀 가져와. 그러면 거기 그냥 비호같이 뚫고 들어간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을 시킬 때도 바로 그런 사람들을 시켜야 된다. 근데 이제 이 을목은 바로 천간은 원래 이게 양헬에서 하늘의 기 중에서도 하늘의 기 가운데서 두 가지로 분류가 된다는 말이죠. 그래서 이 간목은 바로 하늘의 기 가운데에서도 하늘에 있는 것이고, 이 을목은 땅에 내려와서 바로 뭐가 되느냐 하면 나뭇잎이 돼요. 나뭇잎이. 그래서 이 간목은 하늘의 지가 돼서 이게 10월 달에 바로 장생이 되거든요. 근데 이제 하늘의 씨가 바로 어떻게 돼요? 10월이 되면 이제 땅 속으로 들어가죠, 이게. 씨가 땅 속으로 들어가. 땅 속으로 들어가서 거기서 겨울 동안에 바로 겨울은 수니까 물을 먹고 봄에 이제 싹이 날 준비를 하는 거예요. 이제 싹이 날 준비를 해서 봄 인월이 되면은 바로 싹이 나오기 시작하거든요. 그런 다음에 바로 잎이 이제 무성하게 커지체 제일 강하게 되는 시기는 바로 5월이요. 5월. 음력으로 5월이 되면은 그때 가장 잎이 무성해져. 그래서 을목은 5월에 가서 바로 뭐가 되냐면 장생이 돼서. 그래서 이제 간목, 그러니까 4월까지는 간목의 작용이었는데 이 5월부터는 바로 을목의 작용을 해서 잎이 가장 무성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지엽을 상징하는, 잎을 상징하는 그런 것으로 을목은 바로 활목이라고 그런다. 그래서 이건 살아있는 나무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이것은 살활자예요. 그래서 우리가 살면서 무엇을 인생을 즐기고 하는 것을 생활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활목이다. 그래서 이것은 살아있는 나무다 이런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바로 뭐가 필요하냐 하면 물이 필요해요. 물이 많이 필요해요. 근데 물이 필요한데 물이 많으면 어떻게 돼요? 떠내려가. 부평초 같이. 그래서 물이 적당해야 돼요. 그리고 태양이 또 있어야 돼요. 햇빛이 가장 필요로 하는 것이 바로 이런 나무다. 근데 이제 간목은 그런 것들이 별로 필요가 없지. 물이. 왜냐하면 뿌리가 깊기 때문에. 이거는 뿌리가 얕아. 바로 잎사귀 같은 이런 것들이기 때문에 뿌리가 얕다. 그 다음에 이제 목 가운데에서도 바로 이건 음목이기 때문에 습기를 많이 가지고 있는 나무다. 그래서 습목이라고 그러죠. 습목. 이게 이제 습기라는 습자예요. 그래서 습목이다. 그래서 이제 이것은 바로 불을 붙이는 데는 간목이 좋고, 습목이라 돼서 습기가 돼서 물기가 많아서 불이 잘 안 타. 불을 붙이는 데는 이게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에서 이 을목은 그런 역할을 가지고 있다 이런 얘기죠. 자, 그리고 이제 이거는 을목은 하늘에서 땅에서 내려오게, 땅으로 내려오게 되면 이게 하늘에서는 바로 바람을 상징을 해요. 지는 바로 이 우레를 상징하고 이것은 바로 바람을 상징한다. 우레가 일어날 때 바람이 일어나거든요. 그래서 바람을 상징을 해요. 바람. 그래서 이 땅에 내려오게 되면 바람은 바로 소원과 이어지거든. 이 소원꾀는 바로 바람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소원은 바로 진과 소원과 사가 이렇게 합쳐지면 바로 이게 바람의 상징이에요. 그래서 사주에서 진과 사가 일과 시에 있으면 이런 사람들은 나이 먹어서 중풍에 걸려가지고 다리를 전다든지 이런 우려가 생기는 거지. 그래서 목일주가 바로 진사를 만나면
진과 사를 사주에서 만나면 바로 풍 조심해라. 중풍에 우려된다 이런 얘기죠. 만약에 월이나 일에 있으면 바로 어떻게 돼요? 월이나 일에 있으면 이게 또 바람이니까 기운이 세면 또 바람 피잖아. 그러니까 이게 진사가 이게 좋은 게 아니야. 그래가지고 기운이 있을 때는 바람 피고 또 늙으면 중풍 들고 아주 고약스럽잖아. 진사가 연시하고 월시 있으면 바람을 피워요. 근데 이제 그런 것도 바로 재가 되거나 뭐가 돼서 이제 이렇게 됐을 때 바람 피는 거지. 무조건 다 그것만 있다고 바람 핀다고 하는데 바람 안 피는데요? 그러면 어떻게 돼? 무한하잖아. 그러니까 그럴 때도 바로 그게 육친적으로 해석을 해서 이렇게 해서 해야 맞는 거지. 그러니까 그래서 신살이라는 게 안 맞는다는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디가 뭐 신살이 있다고 그래서 무조건 다 도화 있다고 그래서 다 바람 피나? 안 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도화도 도화 나름이지. 도화가 종류가 얼마나 많은데. 연지도화, 일지도화, 또 일주도화도 있어. 일주도화. 그 다음에 대운도화도 있고 유년도화도 있고. 근데 그 바람을 피는 이유도 바로 그런 것들이 재와 결합이 돼서 합이 된다든지 또 뭐 어떤 그 일지와 결합을 이룬다든지 이랬을 때 바람을 피는 거지. 도화만 있다고 해서 아무 때나 바람 피는 거 아니잖아. 그 아무 때나 바람 피면 그 사람 어떻게 살아? 때가 돼야 바람 피는 거예요. 근데 바람 피는 것도 도화만 있다고 바람 피는 게 아니야. 또 홍염도 도화보다 못지 않아. 홍염도 도화 못지 않아. 그래서 이제 예를 들어서 이제 조금 있으면 이제 정화가 나오지만 정미일생이라든지 또 이런 사람들이 바로 을사일생이라든지 이게 여자의 경우에 바로 이게 진사가 이게 되잖아. 그러면 이게 바람기 아니야? 바람기인데 이 중에 바로 뭐가 됐어? 병화가 들어있잖아. 저 경금이 들어있잖아. 경금. 경금. 그런데 이제 경금은 바로 이렇게 됐으니까 경금이 됐잖아. 그러니까 이 여자는 바로 뭐야? 남편을 항상 끼고 살잖아. 그 이런 여자는 바람길 요소가 남지. 그래가지고 만약에 천간에 경금이 하나 있어. 시주에도 경금이 하나 있어. 그러면 이 여자는 원래 남편이 여기 아래에 있고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고 그렇지. 그래가지고 대운이나 유년에서 경금이 하나 더 들어와. 그럼 그때는 바로 뭐요? 그 경금이 주관을 하잖아. 대운에서. 그럴 때 유년에서도 경금이 하나 더 들어오게 되면 사방에 남편이 그냥 잘난 놈들이 여간 많아. 그래 가지고 바로 자기를 갖다가 예를 들어서 경금인데 경신이 들어오잖아. 그러면 이 남자가 훨씬 낫잖아. 아래 위 간여지동이 되고 훨씬 나서 여기서 딱 형을 하잖아. 사신형. 그러면 여기 있는 바로 뭐요? 남편을 떠나서 이 남자하고 탁 합해갖고 다른 데로 가버린다. 그래서 을사봉금하면 양가지보다 을사생이 바로 뭐요? 금을 보게 되면 사주에 저렇게 금이 많으면 남편이 많어. 주위에 남자들. 이 여자가 하나 가게 되면 어떻게 돼요? 남자들이 몇 명이 따라가? 하나, 둘, 세 명이 절절절절절 뒤를 따라 앞뒤로 호위를 하고 뒤를 따라간단 말이야. 그런데다가 더 잘난 놈이 나오면 그 놈이 바로 탁 합을 해갖고 귀신도 모르게 데려가 버린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바로 혼자 살기 어렵다. 근데 여기다 풍을 놨잖아. 풍을. 여기다 풍을 놨잖아. 젊어서 바람 피고 지랄하더니 나중에 늙으니까 뭐가 들어가 이제. 중풍까지 들어가지고 사람 살린다고는 지랄. 이런 건 지랄이라고도 괜찮아. 이렇게 되면 막 집안도 막 골치 아프잖아 이거. 젊어서는 그냥 바람 펴서 고숙식이더니 늙게는 바로 중풍 들어가지고 죽는다고 이러면 바로 좋지 않다는 얘기죠. 특히 이 을목일생이 바로 사를 보게 되면 진사를 보면 그런 일이 발생이 된다. 자, 그러고 이제 이 을목은 바로 이 목으로 다 잘라내면 바로 어떻게 되느냐 하면 이건 살아있는 나무라고 그랬잖아. 그래서 이 을목일생들이 생명에 대한 애착심이 대단히 강해요. 생명에 대한 애착심이. 왜 살아있는 거니까 이거는. 그래서 이 금으로부터 극 받는 걸 되게 싫어하지. 금으로부터 극을 받는 것을 싫어하고 물이 또 필요하긴 한데 물이 많으면
부목이 돼서 떠내려가고. 그래서 이 목은 바로 을목 가운데서도 요런 성질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주를 분석할 때 요런 것들이 바로 뭐예요? 밑바탕이 돼야 돼요. 그 우리는 지금 여태까지 여러분도 다른 데서 공부해 보셨지만 갑을병정에 대해서 이런 이야기가 있는 걸 몰랐잖아. 네. 그냥 갑목인가 보다. 갑목이 저게 어떻게 생긴 건가 그랬지 않아. 그리고 잘 알아봤자 동양기목이라는 소리밖에 기둥량밖에 더 했어. 네. 그러는데 이런 내막이 있었구나. 바로 갑이나 을이는 바로 뭐냐면 이게 우레가 되잖아. 우레가 이게 이제 진교에 가서 있거든. 이 갑을 목은 거기 보면 그 표에 보면 말이죠. 선천팔계에 보면 진교에 가서 매인단 말이야. 이게 진교에 가서 매는데 이 진은 바로 우레소리 아니야. 우레소리. 그러니까 바로 먼저 우리가 오행에 대해서 했을 때 갑을 목일 때 비 올 때 뭐 한다 그랬지. 천둥번개 치고 비 온다 그랬잖아. 그래서 바로 이런 것도 다 그런 거 있구나. 그래서 이제 이렇게 우리가 이런 것들을 응용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걸 잘 활용을 하면요. 사주를 볼 때 그냥 사주만 봐도 이걸 가지고만 더 뭐 한 시간은 얘기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요렇게 이제 보고 그다음에 이제 화로 넘어갑니다. 이제 그러면은 바로 목생화 됐죠. 이렇게 오행이 상생해서 목생화, 화생토, 토생금, 금생수로 바로 뭐요? 오행의 천간은 오행의 무슨 순서다? 상생의 순서잖아. 상생. 여기서 우리가 뭐를 봐라? 생을 배우는 거냐. 그러니까 한 가지 공부하면서 10가지, 3가지 배우는 게 바로 이런 거예요. 그래서 이게 다 선생이 다 다른 거지. 그 전에 내가 역학 공부를 하면서 그 사회교육원이라는 데 가서 공부를 했어요. 근데 거기는 선생이 좀 이런 얘기 하면 어떨라는지 모르지만 거기서 하는 거와 일반이든 또 좀 학원 같은 데서 따로 하는 학원 선생하고 질이 틀리더라고. 거기는 어떻게 공부하냐면 우리 이런 식으로 이게 대학에서 강의하는 식으로 이렇게 하잖아요. 그 국민학교 수준이요. 거기는 칠판에다 쫙 적어. 그 가면 맨 그거 적는 게 일이야. 그거 프린트해서 복사해서 한 장씩 다 주면 다 알잖아. 이거 다 대학 나오고 다 그런 사람들인데 제가 고등학교 나왔거든. 요즘 이거 역학하는 사람들이 대개 중학교 고등학교 다 나온 사람들이요. 이거 국민학교 나온 사람은 못해요. 솔직히 해서. 그리고 이제 그런 사람들인데 다 아는 사람들인데 무슨 뭐 베끼기는 뭘 베끼고 있어. 요즘 세상에 그걸. 그러니까 하루 종일 해도 몇 개 못해요. 쫙 베껴놓고 이제 그러면 전부 베끼는데 또 그러고서 이제 쓰고 나면 쭉 한번 읽어주면 끝이요. 그게 강의요. 그게 무슨 강의요. 그렇게 공부를 1년을 해도 아무것도 모르겠어서 다른 데를 가서 강의를 하는데 지금 이런 식으로 선정해서 해서 하는데 완전히 수준이 틀리더라고. 수준이. 그래서 내가 생각해. 야, 이게 역학 선생도 다 똑같은 게 아니구나. 이게 질이 다 틀리구나. 그래서 그랬는데 바로 이 공부도 수준이 높은 선생한테 배워놓은 것이 우리가 이제 그러니까 그래야 바로 옆으로 새질 않아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병화. 그러니까 이거는 세 번째죠. 예. 그러니까 이게 세 번째 천간병이지 뭐. 이렇게 하면 되는 거예요. 얼마나 쉬워 이거. 자, 그런데 이제 이 세 번째 천간병인데 이것은 바로 불을 상징하는 것이다. 그래서 이것은 불병자다. 셋째 병, 셋째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옛날에도 갑종, 을종, 병종 그랬을 때 세 번째 바로 병이다. 근데 이제 이것은 바로 뭐와 같으냐 하면 이름에도 이자 많이 쓰죠. 이거 이제 빛날 병자라고 그러죠. 이게 불이 바로 뭐요? 병화, 화가 됐으니까 이게 또 빛이 나죠. 그래서 빛날 병. 그래서 이게 이름의 이자를 많이 씁니다. 그런데 이제 이것은 바로 뭐냐 하면 늘어놓을 병 그래요. 이게 한문이라는 건 의미가 여러 가지가 있어 아주. 이 우리가 아는 거는 빛날 병 뭐 빛이 반짝반짝 난다 그래서 좋다 그래서 이름에 쓰는 건데 바로 늘어놓을 병자예요 또 이게. 그러니까 병화일주는 무엇을 잘한다. 늘어놓는다는 선수야 또 늘어놓는 데는. 그러니까 애들이 뭐 늘어놓는다고 탓할 거 없어. 바로 일주가 그래서 그런 거니까. 그래서 이 사람들은 늘어놓는 데는 아주 질이라 이런 얘기예요.
걔가 사방에,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불이라는 건 어떻게 돼요? 불이라는 건 여기서 불이 붙었다가 요리 또 가서 바람이 불면 다른 데로 가서 불이 붙잖아. 그러니까 만약 사업을 해도 여기다도 하나 벌리고 여기다도 하나 벌리고 여기다도 벌리고 사방에다 막 사업을 벌리는 거예요. 병화일주들은. 그래서 이렇게 늘어놓는 데는 선수다 이런 얘기죠. 그리고 이제 자녀들이 뭐를 막 늘어놓고 늘어놓기 좋아하는 사람도 있어. 어떤 사람들은 막 치기 좋아하는 사람이 있고 그냥 정리정돈이 쫙 돼야 돼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그렇게 하면 당장 도저히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은 늘어놓아야 되는 사람들은 늘어놓고 살아야 돼요. 그래서 바로 병화일주가 이 사장이 되게 되면 이 사람들은 골고루 태양빛은 어떻게 돼요? 골고루 비춰주죠. 이쁜 사람이라고 잘 비춰주고 비기 싫은 사람이라고 안 비춰주고 그러질 않아. 골고루 비춰줘. 그러니까 사장은 바로 병화일주를 사장으로 쓰면은 병화일주가 사장인 사람한테 가서 근무를 하게 되면 병화일주들이 종업원들한테 골고루 잘해줘. 그래서 바로 사장을 뽑을 때는 만약에 사장을 뽑을 때는 어떻게 생긴 사람을 사장을 뽑아야 돼요. 사형을 얼굴이 삼각형이 돼서 이마가 넓은 사람을 사장을 뽑아야 돼요. 그래가지고 딱 가봐갖고 이마가 넓으면 이 정도는 될 것 같다. 그래가지고 바로 얼굴에 윤기가 나고 그러면 그 회사 들어가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화를 상징을 한 것이다. 자, 그런데 이제 이 병화는 바로 뭐를 또 의미를 하느냐면 이 노. 이제 예를 들어서 쇠를 녹이는 바로 용광로. 아니면은 이런데 보면은 조그만 그런 것들을 의미하고 아주 적은 경우에 화로도 의미를 댈 수가 있겠죠. 근데 지금은 화로도 없어? 화로 쓰는 집이 없어. 이거 화로는 지금 박물관에 가야 봐. 박물관. 화로불이 참 좋긴 좋은 건데 옛날에 화로불을 다 용도로 썼잖아요. 거기다 밤도 구워 먹고. 예? 요새는 이런 게 화로. 이게 화로인가? 네. 그렇게도 또 되겠네 이게. 근데 여기다 밤 구워 먹을 수가 없잖아. 옛날에는 말이요 밤도 구워 먹고 거기다 또 찌개도 끓이고 말이요 아주 다용도로 이거 쓰는 거고 또 노인당만 하더라 그놈 설치가 있으면 뜨뜻하고 얼마나 좋아. 그랬었는데 지금은 그런 멋이 없었어요. 그리고 이제 이것은 바로 전기를 의미를 하고. 그래서 이거는 불이로 하니까 전기, 전자, 뭐, 이런 것들이 의미를 한다 이거예요. 그리고 이제 하늘에서는 바로 태양이 되고, 태양빛이 되고, 이런 거 뭐 여러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다 이런 얘기죠. 그리고 이제 이런 것들은 뭐 전자, 또 그 다음에 이제 전자파라든지, 또 여기에 그 사람들의 그 치료를 목적으로 쓰는 방사선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도 전부 여기에 해당이 돼요. 그리고 이제 이 병화는 바로 뭐냐면 태양인데 환하게 비치잖아요. 어둠을 밝게 비치는 바로 광명이기 때문에 이것은 병화일주인 사람이 화가 강하면 다른 사람이 안 보이는 것까지 보여.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뭐가 되냐면 초능력을 지니게 돼요. 바로 초능력. 그러니까 무당들은 뭘 가져야 돼요? 화가 강해야 남이 바로 뒤를 쫙 보고 귀신이 따라다니나 안 다니나 이런 것까지 다 알고 남이 묘를 잘 썼나 안 썼나 이런 것까지 다 알게 되죠. 근데 이제 병화가 아니고 이런 투시력이 좋지 않은 사람이 보게 되면 무당도 선무당이 되는 거죠. 선무당이 돼서 헛소리 하게 되고 이런 일이 강해진다. 그래서 이제 화고 화체, 화가 바로 화체를 이루어. 화가 바로 너무 강해갖고 전부 지지가 다 화가 되는 거예요. 지지 천간이 다 화가 바로 체를 이루면 사주가 이렇게 체를 이루면 바로 이게 도교나 철학을 해요. 도교, 철학. 이 사람들이 진짜 철학자가 되는 거예요. 도교, 철학.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여기에다가 바로 천문성을 겸하면 더 좋겠죠. 천문성을 겸하거나 아니면 육정육갑이 있거나 육정이 되거나 육갑이 이런 사람들. 또 좌오묘유가 강한 사람들. 좌오묘유가 사주에 하나나 둘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되게 되면 육정육갑. 그러니까 사주에 일주 외에 갑이 있거나
연주에 있거나 월주에 있거나 시주에 있거나 갑이 있거나 그 다음에 정이 있거나 그런 사람들이 신하고 달통해요. 신하고 잘 통한다. 그래서 이 육정 육갑이 있는 사람들은 특히 아주 저런 것들을 더 잘한다. 그 다음에 화일인왕, 화일주가 바로 인수가 왕하면 평생 기도를 하고 살아야 돼. 남을 위해서 기도, 나라를 위해서 기도. 그게 뭐냐면 종교인이지, 종교인. 종교 쪽으로 가는 것이 좋겠다. 그래서 이제 인수가 강하다는 거는 목이 강하다는 얘기지. 목이 강할 때 바로 그런 일을 하게 된다 이런 얘기죠. 제가 아는 여자도 그 무당인데 7살 때 신이 들어왔다는데 병화일주. 네. 그런 사람들은 오히려 더 잘해져. 근데 토일주가 화가 강해도 그렇지 않나요? 토일주도 그렇죠. 네. 왜냐면 토도 신앙이거든. 그래서 신앙심이, 예, 그래서 화일인왕 해도, 토일주가 인수가 왕해도, 화가 강하면 인수가 왕한 거지. 바로 그래도 그래요, 또. 토일주는, 식신상관이 강해도 또 그래요. 토일, 설상, 경신, 신질. 그래서 이제, 그런 사람들이 주로 이제 종교나, 이, 무속인도 일종의 종교인 아니요. 따지면 그게 좋지 않게 봐서 그렇지. 좋게 보면 옛날에는 그게 무속인이 아무나 하는 게 아니었었어. 무속은 바로 뭐냐면 하늘의 신하고 통하기 때문에 뭐 대단한 파워를 형성을 했었어요. 옛날에는. 그래서 옛날에는 제사장이야 그게. 하늘의 신의 제사 지내는 사람. 금수상관격도 그렇죠. 금수상관격도 그럴 가능성이 많죠. 그래서 이제 대개 이제 수가 또 많아도 그런 현상이 생겨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이래서 바로 태양이 중천에 떠가지고 육합. 그 책에 보면 육합이라는 말이에요. 육합을 찬란히 비춘다 그랬거든. 육합. 그래서 이 육합이라는 거는 뭐를 의미하느냐. 이제 이게 공부를 해갖고 왔으면 육합이 뭔가 물어봐야 되는 거거든. 이게 예습을 안 했다는 얘기거든. 바로 이 육합이라는 것은 동서남북 있죠? 동서남북 사방, 이건 방위를 얘기하는 건데, 예를 들어서 동, 서, 남, 북. 그러면 이거 사방이라고 그러잖아. 그 다음에 상과 하가 있지. 상하. 위와 아래가. 그것을 육합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방위의 전체가 다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주 모든 방위를 전체를 갖다가 육합이라. 그래서 육합을 찬란히 비춘다. 이렇게 해서 태양이 되고 우레가 되고 지상에는 노와 야가 된다. 그렇게 설명이 됐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정화를 갖다가 한번 설명을 드리면 정화는 또 어떤 역할을 가지고 있을까? 이거는 지금 뭐요? 네 번째죠? 네. 그게 네 번째 천간청이죠. 네 번째 천간청. 그 다음에 이 정은 바로 장정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장정정 그래. 장정정. 장정. 그 다음에 이제 이 정은 바로, 나무를 갖다가 이제 깊은 산에 들어가서 큰 나무를 옛날에 이 톱이 발견이 되기 전에는 도끼로 다 이걸 찍었거든요. 도끼를 찍으면은 나무가 바로 베어지는 소리가 짱짱 이런단 말이야. 그게 바로 중국 사람들 발음으로 말하면 그게 정과 같은가 봐. 그래서, 이 시경이라는 책이 있거든. 시경이라는 책에 보면 벌목정정이라고 그랬어. 벌목정정. 벌목정정이라는 건 나무를 베러 산에 들어가서 나무를 비면 쩌렁쩌렁 소리가 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바로 벌목정자예요. 벌목. 벌목을 하는데 이 정자를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얘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이것은 바로 거기에 보면 뭐 정기라고 돼 있고 그랬는데 정기라는 것은 바로 뭐냐면 이게 저거예요. 기문둔갑에서 나온 얘기예요. 기문둔갑에서 보게 되면 천상삼기, 지상삼기, 인중삼기 그러거든요. 그래서 이제 을과 병과 정은
을과 병과 정은 바로 이게 인중삼기에 해당이 될 거예요. 그래서 이런 이 사주에서 이 을이나 병이나 정을 보면은 아주 상당히 좋은 역할이다. 이런 지금 우리 명리로 보게 되면 바로 천을 귀인과 같은 그런 역할을 해준다 이런 얘기죠. 근데 사실은 이거는 명리에서 이거를 대입을 해서 해보면 안 맞아요. 천상삼기, 지상삼기, 인중삼기 그것은 잘 안 맞는 이름이기 때문에 이거는 바로 기문둔갑에서 쓰는 것이다. 그렇게만 알고 계시면 돼요. 이런 거는. 자, 정화는 바로 이거는 이제 뭐냐면 악과 병화 같은 경우는 너무 큰 불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건 사화라고 그러거든요. 더 이상 커질 필요가 없는 불이요. 이제 그거는 꺼지는 불이 될 수도 있고, 근데 이 정화는 바로 생화다 그런 얘기죠. 살아있는 불이다. 그러니까 정화, 병화 같은 경우는 바로 우리 실생활에 쓸 수 없는 불이죠. 그거는 어떤 물건을 만들고 이러는데 쇠를 녹여서 이게 바로 용광로 역할을 하는 것이지, 이게 실생활에 우리가 쓸 수 있는 불은 못 된단 말이에요. 용광로를 갖다 실생활에 쓸 수 있나요? 못 쓰잖아요. 근데 정화는 바로 우리 실생활에 쓸 수 있는 불이요. 그래서 요거는 바로 등불, 등불이 되든지 촛불이 되든지 바로 등촉지화 이런 것들을 바로 의미를 한다 이런 얘기죠. 그리고 이것은 바로 부드러운 불 유화다. 그래서 이제 아까 병화는 바로 강한 불이 된다 그러면, 그래서 이게 너무 뜨거워서 쓸 수가 없는 불이라고 그러면은 이것은 바로 우리가 이 손으로 추울 때는 바로 쬐일 수도 있고, 우리가 실생활에 쓸 수도 있는 화롯불과 같은 그런 유화다 이런 얘기죠. 자, 그러고 이제 이런 유화가 되기 때문에 이것은 수시로 또 우리가 활용을 할 수도 있는 바로 이런 불이다. 그리고 이제 이 정화는 바로 뭐냐면 요거는 일종의 천문에 해당이 된다. 천문에 해당이 돼서 이것은 바로 술과 해에 해당이 되는 천문성과 같다 이런 얘기. 여기에도 보면 바로 정화가 들어있죠. 그래서 사주에서 육정을 일주는 해당이 안 된다고 그래요. 이 육정 육갑은 일주 외에 다른 주에다가 육정이나 육갑을 놓게 되면 바로 이런 사람들은 신하고 통하는 그런 작용이 더 강하다는 얘기죠. 신하고 통하고, 그 다음에 이제 특히 이것은 음화가 돼가지고 만물을 양육하는 문명의 기상이 굉장히 강하다. 그리고 이제 어둠을 밝게 비춰주고 사람이 유용하게 쓸 수 있는 불이다 이런 얘기죠. 자, 그리고 이제 특히 이 정화는 바로 뭐냐면 이게 전자파와 같은 이런 역할을 해줘요. 정화는. 특히 정화는 전기가 이게 아주 직선으로 통하는 이런 거와 같아가지고, 예를 들어서 정미일생은 이게 팔전음역살이라는 것이요. 팔전음역살. 그래서 팔전음역살에 이제 이게 해당이 돼서, 그리고 이제 요 미토는 정화의 바로 홍념이요. 홍념. 그래서 남녀 불문하고 정미일생은 특히 남자의 경우에는 바로 정력이 너무 씨해가지고 2초, 3초 거느린다. 그래서 이제 되게 바람을 피는 경우가 많다는 얘기죠. 첩을 두는 경우가 많다. 근데 이제 정미일생 됐다고 무조건 다 그런 건 아니다. 이런 얘기예요. 바로 정미일생이 됐더라도 뭐가 많아야 되냐면 사주에 재가 많아야 된다. 재가 많아야 남자일 중에 재가 많아야 되고 여자일 중에 관을 많이 해야 된다. 그래야 바로 이성간에 서로 전기가 통하고 그러는 것이지, 그렇지 않으면은 이게 그렇지를 않다 이런 얘기죠. 자, 그래서 이 정화는 바로 음화이기 때문에 강한 금도 바로 녹여서 뭐를 해요? 대장간에 이 노에다가 집어넣어 가지고 바로 녹이잖아요. 팍 이렇게 달구잖아. 바람을 풍겨서 그 풀물 하나 뭐라나 그걸로 해갖고 바람을 이렇게 일으켜서 팍
빨갛게 해갖고 그놈을 두드려서 바로 그릇을 만든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경금을 단련해서 경금을 갖다가 이제 뭐냐면 철강석을 만드는 거는 이 용광로에서 하지만 이 용광로에서 만들어진 바로 이 철강석을 단련을 시켜서 조그맣게 잘라서 단련을 시켜갖고 유용하게 무슨 뭐를 만드는 것은 바로 정화요. 정화가 그런 것이 가능하다. 그래서 완금을 단련을 해가지고 유용한 그 금을 새로운 물질로다가 만들어서 사람들이 쓸 수 있는 칼도 만들고 창도 만들고 도구를 만들어서 쓸 수 있는 것이 바로 정화다 이런 얘기죠. 자, 그러고 이제 이 정화는 원래는 이것이 등령을 해서 힘을 발휘해야 금을 녹이지 금을 갖다가 등령을 해서 하지 못하면은 그걸 하나도 녹일 수가 없어요. 힘이 없어가지고. 그래서 이 정화는 왜냐하면 아주 약한 금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정화는 바로 이런 밝은 빛을 발휘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은 바로 문명지상이라고 그러지만 병화만치 온 세상을 밝게 할 수도 없고 또 온 세상을 전부 다 새롭게 만들 수 있는 그런 힘은 없다 이런 얘기죠. 자, 그리고 이제 정화는 뭐를 봐야 가장 힘을 쓰느냐 하면 정화유중하여 내성 소유용하니 포우리효하고 합임이 중하며 왕이 불렬이다 이거예요. 정화는 왕해도 태양빛 마냥 막 불이 이글이글 타고 그렇지 않아. 왕해도. 그 다음에 세이불궁이요. 금방 꺼질 것 같은데 옛날 화롯불 보면 다 꺼졌잖아 위에는. 근데 이렇게 싹 지키면 또 빨간 불이 나와. 세이불궁이다. 완전하게 꺼질 것 같은데도 금방 꺼지질 않는 게 또 정화야 이게. 그런데 간목을 보면 정화는 이 간목을 보면 가장 좋아해요. 간목이 바로 목생화 해주는데 이 간목은 바로 바짝 말른 죽은 나무죠. 그러니까 나무 중에서도 바로 뭐냐 하면 이렇게 큰 나무 가운데에서 왜 삭쟁이 있죠, 삭쟁이. 이거는 불이 잘 타. 바로 이 간목을 보면 삭쟁이를 본 것과 같아요. 그래서 이게 정화가 바로 간목을 보면은 이게 또 이거는 양이고 이거는 양이잖아요. 간목은 바로 양이잖아요. 그리고 이거는 음이잖아요. 그러니까 바로 유정지생이 돼서 전력생이 되죠. 그래서 이 간목을 보면 여유정모하면 가축화동이다. 겨울에 태어나 겨울을 만나도 하나도 불이 안 꺼져. 이 간목을 보면. 그리고 바로 가을을 만나도 걱정이 없어. 그래서 이 정화는 간목을 봤을 때 가장 힘을 발휘하게 된다. 그래서 이 지금 천간의 갑을병 정까지 대략적인 것을 우리가 봤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무토서부터 이제 또 들어가야 되는데 이제 이래서 바로 목과 화에 대한 설명을 드렸고 다음에는 이제 무기토. 무기토는 바로 중앙을 상징하는 무기토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쉬셨다가 이제 무토와 기토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게요.